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항식에서 계수와 상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는 다항식에서 계수와 상수를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으로 다항식을 입력받을 수 있는 문자열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다항식으로부터 상수와 계수 정보를 추출해서 표시하기 위한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et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인가한 다항식 정보로부터 상수와 계수 값을 구해서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요.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VI가 정지가 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항식을 입력하실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상수와 계수, 그 다음에 계수 사이에서는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만약에 더하기 연산을 쓰겠다 그러면은 스페이스 상수를 이 사이에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바른 예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129.64 더하기 1.253 곱하기 2의 자 5승 그 다음에 곱하기 x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더하기 연산자 앞 뒤로 스페이스 상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예 같이 이 더하기 연산자의 앞 뒤 부분에 스페이스 상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상수와 계수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실 거는 더하기하고 마이너스 연산자 앞 뒤에는 반드시 스페이스 상수를 넣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화일표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입력으로 다항식을 인가해 주신 다음에 출력으로는 상수 및 계수 결과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출력으로 나올 때 이미 클러스터 형태의 출력값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브 VI를 하나 운영할 건데 이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또 두 개의 별도의 서브 VI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다항식을 인가를 했을 때 하나는 코에피션트 즉 계수값을 구하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컨스턴트라고 해서 상수값을 구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한 계수 같은 경우는 이게 다항식의 차수가 랜덤이기 때문에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고 상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한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원소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클러스터 형태로 자 이름으로 묻기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이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결과값을 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관련된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다항식과 그 다음에 상수 및 계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값들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수와 상수를 구하는 서브 V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상수를 구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구하는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VI 이름은 서브 get constant.vi라고 하겠고요.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력으로 1번과 같은 다항식을 입력받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 y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문자열을 취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 관련된 자 다항식에서 더하기하고 빼기에 대한 인덱스를 구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수 처음 시작되는 상수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중에서 처음 두 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두 개를 구해서 만약에 이 인덱스 값이 1인 경우에는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부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덱스 중에서 처음 두 개 인덱스 값 중에서 1보다 큰 값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다항식에서 상수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잘라내고 앞뒤에 화이트 스페이스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입력으로 다항식을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equal하고 같은지를 여부를 체크해서 equal 이후에 문자열만 취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for를 이 문자열 개수만큼 for를 수행하시게 되겠는데, 여기서 문자열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자열의 원소값들이 더하기나 또는 마이너스, 더하기나 빼기 기호하고 동일한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복합연산을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때 해당하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문해 주시면 결국에는 이 mon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는 더하기하고 빼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덱스 정보 중에서 처음 두 개 길이는 2고 옵셋은 0이라고 했을 때 처음 두 개의 인덱스 값을 취하신 다음에 그 두 개의 인덱스 값들 중에서 1보다 큰 값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포르프와 조건 터미널을 또 만들어서 만약에 이 관련된 원소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정지를 하게끔 하신 다음에 정지됐을 때 마지막 값을 출력으로 얻으시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 관련된 값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이 위에 얘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더하기라고 하는 값이 나올 때의 인덱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해서 옵셋은 0부터 해서 이 길이만큼을 잘라내시게 되면은 상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29.64라고 하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때 스페이스 상수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앞쪽과 뒤쪽에 있는 스페이스 상수를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상수로 마이너스 129.64라고 하는 값을 문자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수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는 subget coefficient.vr라고 해서 우선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다항식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이 곱하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구합니다. 자, 계수 같은 경우는 이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의 3승 해서 이 x하고 곱해주는 텀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계수이기 때문에 이 곱하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구하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 다항식에서 인덱스 길이만큼 문자열을 잘라내고 문자열을 뒤집은 후에 스페이스 상수 이전의 문자열과 이후 문자열 두 개를 취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문자열을 다시 뒤집고 화이트 스페이스를 제거해 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계수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한 건 동일하고요. 이후 문자열을 얻으신 다음에 문자열 원소 개수만큼은 이제 포르프를 수행을 해서 여기서 문자열을 인덱스를 1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서 이게 곱하기하고 같은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포르프에서는 이 곱하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구하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또 포르프를 수행을 하는데 이 인덱스 개수만큼을 이제 반복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자 문자열에 대해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길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문자열을 뒤집으시게 되면은 이제 이 5부터 해서 이 반대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런데 스페이스 상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상수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패턴치 함수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상수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스페이스 그 상수가 있으면 그 이전의 값을 취하시고요. 그러면 이전의 값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후의 값 같은 경우는 두 개만 취하시게 됩니다. 스페이스 상수가 있으면 자, 이 부분 이제 두 개의 원소만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문자열을 연결해서 문자를 뒤집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더하기부터 해서 더하기 1.2532 더하기 5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자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앞뒤에 스페이스 상수를 제거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x에 해당하는 요 개수 정보,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해당하는 개수 정보, 그러니까 이 부호까지 포함을 시켜서 개수값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을 진행해야 될 코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선 이전 강좌에서 실습을 진행했던 UI 작업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름을 일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라고 제가 바꾸도록 하겠고요. 자, 서브 VI를 크게 3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우선 상수를 구하는 서브 VI를 운영해 볼 텐데요. 자, 서브 get constant.vir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자, 여기에서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커넥터 패널 미리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 놨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함께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위쪽에 좀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우선 다항식 입력을 받으시게 되면은,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패턴 일치 함수를 먼저 이용을 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에 입력으로 문자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정규식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이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제거를 할 겁니다. 자, 다항식에 가보시게 되면은 제가 미리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놨고요. 주석으로 여기 위에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후에 문자열을 취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문자열 길이 함수를 먼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문자열에 대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시고, 문자열 길이만큼은 이제 포르프를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자열의 원소에, 자, 더하기나 빼기하고 동일한 값이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하겠고요. 입력으로 자, 문자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문자열 카테고리에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문자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옵셋에 자, 인덱스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길이 정보는 1로 하겠습니다. 원소 하나씩 체크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같음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더하기하고 같은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기호하고 같은지를 체크할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빼기하고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엔 자, 빼기하고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그때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취할 텐데요. 자, 불리언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복합연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입력으로 자, 비교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연산 조건은 오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더라도, 자, 여기서 보면은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냈는데, 자, 포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터미널을 운영하는 방법이,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만 출력으로 나가게 이렇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더하기나 빼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mon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mon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자, 인덱스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에 해당하는 게 9, 17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두 개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값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자, 길이는 2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인덱스는 0부터 자, 길이 두 개의 원소를 뽑아내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냈을 때 자, 그 각각의 원소 값이 1보다 큰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for를 뒤에서 운영할 거고요. 자, 이 삭제된 부분의 값이 이제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값과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자, for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다시 비교해서 자, 큼이라고 하는 자,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여기에서는 1보다 큰지를 체크할 겁니다. 1로 하겠고요. 그래서 for에 조건 터미널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조건 터미널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과 같은 자, 정지를 하기 위한 루프 조건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원소 값을 만약 1보다 큰 경우에는 그 원소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모드에서는 조건적이라고 하는 터널 모드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마지막 값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값을 취하시게 되면은 원소로 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1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구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이 부분 처음에는 이제 상수에 해당하는 부호는 내가 취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더하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 문자를 잘라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패턴리스트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좀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옵셋은 0으로 하겠고요. 첫 번째부터 취하겠다는 거고, 길이는 관련된 두 번째 포르프의 출력 결과 값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출력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앞쪽과 뒤쪽에 스페이스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상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자, 상수의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수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주석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라고 제가 함수 이름을 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29.64라고 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상수를 구하는 서브 VR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개수를 구하는 자, 서브 VR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와 관련된 거는 서브 get coefficient.vr라고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넥터 펜과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다항식을 인가받고 출력으로는 개수 정보가 1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을 바로 가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패턴일치 함수를 우선 사용을 하겠고요. 입력으로 문자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정규식에 자, 이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관련된 수식을 복사를 해 놓고
관련된 수식을 기본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 출력 이후 문자열에 해당하는 문자열 길이 정보를 얻으시겠고요. for루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루프는 문자열 길이 개수만큼 루프를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 문자열을 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각각의 문자열의 원소를 하나씩 곱하기 문자열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을 하겠고요. 입력으로 문자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옵셋 부분에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길이는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소를 문자열 원소 하나씩 뽑아내서 자, 비교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음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게 곱하기 기호하고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을 설정하시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곱하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루프에서는 데이터를 파싱을 해야 할 건데요. 우선 for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for루프의 입력으로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이 인가했기 때문에 이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for루프가 반복 수행이 되어 있고, 자, 패턴 일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자, 그대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으로 문자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옵셋은 0부터 해서 자,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잘라낼 겁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보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equal 이후부터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잘라낸 데이터를 자, 추가 문자열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문자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우선 뒤집겠고요. 자, 라벨은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스페이스 상수를 체크할 겁니다. 자, 패턴 일치 함수 자, 이거를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정규 시계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스페이스 상수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상수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게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 스페이스 상수 이전 값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 상수 이전 문자를 취하시겠고요. 그런데 그것만 취하면 안 되고 개수의 부호 정보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상수 이후 거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상수 이후 거에 대해서도 원소를 두 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이후 문자열에 대해서 입력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자, 옵셋은 0으로 하겠고요. 길이는 2로 하겠습니다. 자, 2로 하시겠고, 그 값을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뒤집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인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에 있는 스페이스 상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출력에 자, 이거를 개수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다항식의 개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얻어지는지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석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라고 제가 주석을 달겠고요. 실제 다 동작을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개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 정보까지 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두 개만큼 취해서 문자열에 연결해 준 다음에 문자열을 뒤집는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두 개의 서브 VI를 하나의 서브 VI로 합치기 위해서 get constant coefficient.vi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미리 자 다음과 같이 자 프론트 패널 작업은 미리 해놨고요. 자 이거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VI 두 개를 불러오겠고요. 자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VI 그 다음에 컨스턴트에 해당하는 VI를 가져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에라 클러스터를 우선 하나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입력으로는 동일한 다항식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력으로는 자 상수와 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클러스터 형태로 출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상수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와이어를 지우시겠고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작게 만든 다음에 클러스터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에 자 출력 터미널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위에가 계수고 아래쪽이 상수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는 상수로 하신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계수 정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상수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상수와 계수 정보를 같이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인 VI에서 자, 이벤트를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 메인 VI 코드에 대해서 이전 강좌에 간단하게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까지 만들었고요. get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다항식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서브 VI 한 번만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 VI 입력으로 다항식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출력으로는 자, 상수 및 계수 인디케이터의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항상 처음 컨디션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상수 및 계수에 대해서는 현재 자 여기 와이어를 일단 지우겠고요.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자 관련된 상수값을 자 상수 및 계수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초기 값으로 이렇게 빈 원소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다항식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초기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그 상수 값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는 지금 지워져 있는데요. 이 서브 VI 가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정보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실제 동작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정지하시겠고 이 다항식 입력 부분도 자, 자리 맞춤 문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디폴트 다항식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더하기하고 빼기 이 사이에는 앞뒤에는 스페이스 상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ge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상수 및 계수 정보는 다시 다 데이터가 비워진 상태로 시작을 하겠고 ge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상수 정보와 그 다음에 계수에 해당하는 정보 1차에 해당하는 계수, 2차, 3차, 4차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다항식에서 계수와 상수를 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